개인적으로 드라마를 크게 즐기지 않지만 와이프가 보자고 하는 드라마는 꼭 같이 보는 편인데, 최근 저희 부부가 완전히 빠져든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TVN 드라마 정년이인데요. 이 드라마는 그간 어느 드라마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국극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에서는 주연부터 엑스트라까지 모든 배우가 여성인 국극이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드라마에는 어릴 때부터 소리천재로 불리던 목포태생의 정년이가 여성 국극단의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상경하면서 시작됩니다. 소리를 해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랑 국극단 단원이 된 그녀의 성장기를 그렸는데, 더 놀라운 점은 주인공을 맡은 김태리 배우는 이 캐릭터를 위해 3년간 소리 연습을 했다고 하죠. 매화 등장하는 그녀의 소리, 그리고 국극단 배우들의 소리는 이게 명창의 소리를 녹음해서 재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직 4화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벌써 새로운 한류를 이끌 명작이 하나 탄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소재가 된 국극은 소설 속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국극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무대 위 가수나 배우를 사랑하는 팬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모여 팬덤을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한국전쟁을 겪은 1950년대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70여 년 전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에 비례하는 수많은 열혈 팬들을 보유했던 원조 아이돌들이 있었으니 여성 국극단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극단의 등장이 재미있습니다. 1908년 한국에서는 관기제도가 철폐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기는 기생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함께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1908년 일제는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공포했죠. 관기제도가 철폐되면서 기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변모해 갔습니다. 하나는 기생이 가졌던 예인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이어받아 악기 연주와 노래와 춤의 공연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예술인 기생과, 또 다른 하나는 기생이 가졌던 성적 접대를 포함한 접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접대와 매춘에 주로 종사하는 창기입니다. 이렇게 관기제도가 철폐되면서 누구나 기생이 될 수 있게 됐는데, 1930년대 들어 박록주, 김소양 등이 등장해 여성 명창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기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매춘에 종사하는 창기와 함께 언급됐기 때문에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자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1948년 여성국악 동호회를 결성합니다. 판소리 명창 박록주를 대표로 김소희, 박기희, 임춘애, 정유세, 김경희 등 당대 최고의 여성 명창 등이 참여해 1948년 10월 옥중화라는 창립 공연을 열었는데, 여성들만 단원이었기 때문에 여성 국악인이 남장을 하고 공연을 했죠. 이게 센세이셔널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성 국극은 창극의 갈래로서 연극의 한 장르인데, 창극이란 여러 명의 소리꾼들이 역할을 나눠 노래하고 연기하며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극음악, 즉 한국판 오페라입니다. 창극과 반대되는 개념이 판소리입니다. 한 명의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 노래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1인극이죠. 쉽게 말하면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이 춘향이도 됐다가 이몽룡이 됐다가 하는 것이고, 창극은 배역이 모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춘향이, 이몽룡, 방자, 사또가 전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성 국극은 창극의 형태를 지녔지만 여성 단원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남성인 이몽룡도 방자도 사또도 전부 여성이 남장을 하고 연기하는 특징을 가졌죠. 이를 남자 역할이라 해서 남역이라 합니다. 드라마 정년이에서도 연구생들이 했던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신혜연 배우가, 방자는 김태리 배우가 맡았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서 극악무도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했던 신혜연 배우는 드라마에서 판소리 천재 허영서로 등장하는데, 그녀 역시 실제 판소리를 배우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소리를 드라마에서 뿜어냈죠. 어쨌든 이 국극은 1948년 옥중화를 성공리에 공연하고 이듬해 올린 햇님 달님으로 여성 국극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 전쟁 중 피란지에서도 공연이 열릴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예술의 총화가 되는데요. 사실 1950년대 중반 국극 배우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는데, 당시 한국은 근대 국가로서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으므로 전통 문화가 고루하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국극은 서양의 화려한 뮤지컬에 과감한 한국적 음악, 의상, 정서를 가득 담은 창극에 접목시켜 여성 국극단 스타일을 만들어 공연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심파소설은 물론 외국 소설, 그리고 투란도투와 같은 오페라까지 가져와 창극으로 만들어냈죠.
쉽게 말하면 오페라 투란도트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판소리 창법을 유지하되 대사, 음악, 의상, 연출, 배역 등은 오페라 형식을 유지한, 그러니까 창극과 오페라를 결합시킨 파격적인 연출을 시도하기도 했죠. 현재까지 공개된 드라마 속 메랑 국극단의 최고 스타는 정은채 배우가 연기한 문옥경으로, 누군가 이 드라마가 팬덤을 형성한다면 분명 정은채 배우 덕분일 것이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문옥경은 항상 남장을 하고 있는데 여성으로 인정해도 남성으로 인정해도 매력적인 캐릭터죠. 두 여성이 사랑하는 남녀를 연기한다는 점, 그리고 남녀 주인공의 매력이 여성 국극단의 매력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최고 스타 역시 남자 분장을 한 여성, 즉 남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춘향전이라는 작품 속 이몽룡과 성춘향은 10대인데 판소리 무대에서는 이들을 나이 지긋한 명창들이 연기하다 보니 시각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만, 여성 국극에서는 20, 30대 여성이 남성 분장을 했기 때문에 꽃미남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쁘장한 여성이 남자 분장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색다른 경험에 빠지면 여성 국극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성 국극의 인기만큼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스타 배우가 여럿 있는데, 오늘날도 기억되는 임춘행부터 박녹주, 박귀희, 조금행 등 많은 배우들이 현재 톱스타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김두한의 딸이자 배우 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 씨도 여성 국극단에서 활동한 배우입니다. 여성 국극 배우였던 조영숙 선생에 의하면 관객이 구름처럼 몰려와 자루에 돈을 쓸어 담고 발로 밟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남역 배우는 여성 국극의 왕자가 돼 가장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1950년대 당시 남역 주연 배우였던 조금행 선생은 한 여고생의 부탁으로 가상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여성 국극의 발자취를 되짚은 다큐멘터리 왕자가 된 소녀들에 의하면 당시 팬레터는 전부 혈서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여성 국극 배우가 되기 위해 가출한 소녀도 많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메랑 국극단을 주요 배경으로 하지만 1950년대 중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여러 여성 국극단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으로 임춘행이 만든 여성국악 동지사, 조금행이 만든 신라여성 국극단, 박녹주가 만든 보랑국악단, 박홍도가 만든 화랑여성 국극단, 이일파가 만든 낭자국악단 등등이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며 영원할 것 같았던 여성 국극은 1960년대로 접어들며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전통문화유산들을 국가의 상징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국극이 아닌 남녀 혼성 창극을 하는 지금의 국립창극단이 생겨났습니다.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만 무대에 서는 여성 국극보다는 서양의 오페라처럼 남녀가 함께 무대에 서는 장르를 원했죠. 하지만 이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드라마에서 문옥경은 정년이를 집에 초대해 영화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런 시대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1960년대부터 영화와 TV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연극예술의 인기가 흔들렸고, 여성 국극 역시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영화와 TV는 다양한 영상적 특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 국극은 창과 연기가 합쳐진 연극인 탓에 단조롭고 진부하게 느껴졌죠. 또한 전근대적 요소를 청산하고 서구지향의 산업화에 전력하던 사회적인 풍조 속에서 주로 현실과 동떨어진 사극을 공연하는 여성 국극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국극에서 활동하던 배우들 중 국립창극단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고 TV나 영화로 진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김을동 씨는 여성 국극 쪽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TV에서 굉장히 성공했고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죠. 그 인연으로 국회에서 여성 국극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쨌든 국극은 195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펴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단연 서일애와 남원 작가가 2019년부터 4년간 137화로 연재한 웹툰 정년이 덕분입니다. 소리천재 목포 출신 소녀 정년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여성 국극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은 정년이는 여성 국극에 대한 내용과 함께 주인공 정년의 성장서사를 담았습니다. 깔끔한 스토리와 눈길을 끄는 그림체는 인기의 척도를 알리는 관심을 10만 개 이상 받으며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정년이의 글을 쓴 서일의 작가는 여성 국극을 널리 알려서 이야기할 사람, 창작할 사람을 만들어 명맥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웹툰의 틀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녀의 전략은 대성공입니다. 웹툰이 성공을 거두면서 작년 3월 국립극장이 창극 정년이를 올렸는데 개막 2달 전부터 좌석이 조기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당초 9회로 예정된 공연이 3회 더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N은 이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4회 만에 벌써 시청률 전국 12%를 넘어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주연 배우들이 몇 년간 판소리를 배운 데다 연기가 워낙에 훌륭하고 스토리가 탄탄해 어쩌면 역대 최고 드라마로 기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여성 국극은 1950년대 형태를 되찾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성 국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난다면 창극, 드라마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창조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잊힐지도 모르는 문화를 방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잊지 않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성 국극이 새로운 왕자를 배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